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인터넷을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새로운 AI 모델이죠. GPT 이미지 2.0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인데요. 먼저 미스테리했던 덕테이프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이 AI가 한국어를 어떻게 정복했는지, 그리고 라이벌과의 대결은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창작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덕테이프 미스테리. 이 어마어마한 AI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실은 아주 미스테리한 등장이었거든요.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이야기의 시작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LM 아레나라고 AI 모델들 성능을 익명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. 여기에 갑자기 정체불명의 모델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써본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란 거죠. 아니, 근데 뭐가 그렇게 놀라웠을까요? 바로 이거예요. 갑자기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는 모델이 나타났다. 이 모델의 코드명이 덕테이프였는데 다들 대체 이 덕테이프가 뭐야? 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. 아시겠지만 이 한국어라는 게 그동안 AI 이미지 생성 모델들의 진짜 큰 골칫거리였거든요. 이걸 해낸 거죠. 그리고 마침내 그 미스테리했던 모델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. 바로 오픈 AI의 GPT 이미지 2.0, 그 베타 버전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. 한국어 텍스트의 대혁신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그냥 이전 모델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 아니에요. 이건 뭐랄까? 거의 모든 AI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약점, 가장 큰 결함을 그냥 해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이전과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왼쪽이 기존 AI들이고요. 오른쪽이 GPT 이미지 2.0입니다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예전에는 나노바나나 같은 모델들한테 글자 좀 써달라고 하면 막 뭉개지고 깨지고 거의 외계어 같은 거 만들어내기 일쑤였잖아요. 특히 글씨가 작아지면 더 심했죠. 근데 이젠 보세요. 아주 선명하고 정확하고 오타도 거의 없어요. 한국어 같은 비영어권 언어에서도요.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생긴 거예요. 그냥 한두 단어가 아니라 긴 문단도 오타 거의 없이 써주고요. 복잡한 문서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쫙 뽑아주기도 합니다. 포스터나 메뉴판에 들어가는 작은 글씨들,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. 글자가 깨지는 현상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이야기, 세기의 대결입니다. GPT 이미지 2.0 대 나노바나나. 현존 최강 이미지 생성 AI 자리를 놓고 벌이는 이 대결, 과연 승자는 누굴까요? 자, 1라운드 디자인과 텍스트입니다. 이건 사실상 승부가 정해져 있다고 봐야죠. 디자인 감각부터가 달라요. GPT 이미지 2.0은 진짜 깔끔하고 전문가가 만든 것 같은 레이아웃을 보여주는데 나노바나나는 좀 투박하거나 어수선할 때가 많죠. 그리고 텍스트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압도적이에요. 텍스트 하나만큼은 GPT 이미지 2.0의 완승입니다. 하지만 2라운드는 다릅니다. 이미지 합성, 그러니까 여러 이미지를 합치거나 수정하는 능력에서는 나노바나나가 아직 한 수 위예요. 특히 복잡한 요구사항 있죠? 예를 들어 A랑 B를 합쳐서 C처럼 만들어줘 같은 거. 이런 건 나노바나나가 훨씬 더 잘 알아듣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영상 독학 같은 전문 채널에서도 이 부분은 나노바나나의 손을 들어주더라고요. 그 외에 또 알아두면 좋은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. 우선 워터마크. GPT 이미지 2.0은 워터마크가 안 찍혀요. 이거 진짜 크죠? 반면에 나노바나나 프로는 작을 워터마크가 붙습니다. 그리고 화면 비율. GPT 이미지 2.0이 드디어 16:9 비율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.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 이제 너무 편해졌죠? 다만 해상도는 아직 나노바나나 프로가 더 높게 뽑을 수 있다는 점, 이것도 참고하셔야 합니다.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비교는 그만하고 이 새로운 툴킷으로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그 창의적인 잠재력을 한번 들여다보죠. GPT 이미지 2.0을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. 인스턴트 모드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말 그대로 이미지를 바로바로 만들어줘요. 아이디어 낼 때 좋겠죠? 그리고 유료 사용자들을 위한 사고 모드가 있는데 이게 진짜 물건입니다. 얘는 명령을 받으면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요. 프롬프트를 다듬기도 하고 심지어 웹 검색까지 해서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. 훨씬 더 똑똑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. 이 사고 모드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예요.
사진을 만화로 바꾸는 거예요. 그냥 내 셀카 한 장 올리고 이 캐릭터로 특정 스타일의 만화 몇 페이지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스토리를 구상하고 여러 컷의 만화를 쫙 그려줍니다. 캐릭터의 일관성도 유지하면서요. 정말 대단하죠? 또 전문가 수준의 마케팅 포스터나 제품 모업 같은 것도 이제 몇 초면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. SNS에 올릴 이미지나 전단지 디자인,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이건 아마 영상 만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환호할 만한 부분일 텐데요. 바로 유튜브 썸네일입니다. 눈에 확 띄는 문구를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넣어서 16대 9 비율로 바로 만들어주니까요.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죠. 활용 분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교육이나 기술 분야에서도 엄청난데요. 예를 들어 복잡한 기계의 메인보드 사진을 딱 보여주고 이거 분석해서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줘 하면 그걸 해내고요. 어려운 연구 논문을 던져주고 이걸로 발표 자료 만들어줘 하면 인포그래픽이 담긴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. 정말 똑똑하죠? 자,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. 이 모든 변화가 펼쳐놓을 새로운 창작의 풍경.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? AI 크리에이터 뽁숑이님의 말처럼 아직 하나의 AI만 고집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. 즉, 누가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이제 우리에겐 여러 연장이 담긴 도구 상자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. 결국 핵심은 적재적소입니다. 각 도구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맞게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. 예를 들어 글자가 많이 들어가는 포스터나 인포그래픽, 깔끔한 디자인이 필요할 땐 GPT 이미지 2.0을 쓰고요. 반대로 여러 이미지를 막 섞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나 고해상도 이미지가 필요할 땐 나노바나나를 꺼내 쓰는 겁니다. 이렇게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다 보니 결국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. AI가 디자인을 다 해주는 시대에 창작자란 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? 어쩌면 이제 우리의 역할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실행에서 벗어나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, 어떤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